한겨울 뼛속까지 시린 서울의 꼭두새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비슷하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 모두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10년 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여유롭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빚더미에 짓눌려 숨만 겨우 쉬며 살아가고 있죠. 능력도 비슷하고 노력의 양도 엇비슷한데 대체 뭐가 이 둘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은 걸까요? 혹시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독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틀렸습니다. 당신을 밑바닥에 가두는 가장 잔인한 적은 밖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코 밑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웻 교수는 수십 년간 이 질문을 파고들었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재능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저 긍정적으로 예쁘게 말하면 우주가 다 이루어준다는 사이비 종교 같은 비과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직접 현실을 요술처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바뀐 사고방식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끔찍하거나 눈부신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실제로 증명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과학적 연구로 검증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대화 습관 7가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뱉어내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무의식적 말 습관이 내 행동을 어떻게 제한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자들의 대화 습관 7가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행동 전략을 손에 쥐게 됩니다. 과연 당신은 당신의 입술이 저지른 이 끔찍한 만행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는 첫 번째 치명적인 독은 바로 안 돼라는 마침표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안 돼라는 마침표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물음표를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그저 말장난처럼 사소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당신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캐럴 드웻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안 돼라고 단정짓는 순간 우리 뇌는 문제 해결 모드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더 이상 방법을 탐색하지 않죠. 스스로 감옥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하수구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으면 뇌가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뇌는 질문을 받으면 미친 듯이 해결책을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와 나는 아직 못해 사이에는 단 한 글자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뇌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뇌는 이것을 언젠가 풀 수 있는 해결 가능한 과제로 재분류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빈자의 습관은 가짜 겸손이라는 이름의 자기 학대입니다. 부자들은 칭찬이나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에이 제가 뭘요라며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죠. 한국에서는 겸손이 최고라는 강박이 있어서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칭찬했을 때 반사적으로 손살에 치는 경험 있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뭘요라고 밀어내는 건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끔찍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인 뒤 기분이 달라졌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재정적 인내심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즉각적인 쾌락을 참고 큰 미래의 이익을 기다리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당신이 칭찬을 걷어차는 진짜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 번째 치명적인 덫은 나도 알아라는 썩은 오만함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구원해 줄지도 모를 유용한 정보를 건네줄 때 아, 그거 나도 아는데 라고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 뇌는 철문을 닫고 새로운 정보 수용을 멈춰버립니다. 진짜 부자들은 나도 알아 대신 정말요? 더 알려주세요로 말을 바꿉니다. 지적 겸손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뛰어났습니다. 반면 밑바닥을 전전하는 사람일수록 얄팍한 지식 하나를 쥐고 온 세상을 다 아는 척 옷줄댑니다. 배움에 열린 태도가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무서운 질병은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알량한 질투심입니다. 주변에 잘된 사람이 있을 때 속으로 운빨이지 라고 깎아내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대박났다는 소식에 배가 살짝 아팠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더러운 감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 생긴다는 겁니다. 상대의 성공을 깎아내리면 내가 얻는 건 순간적인 찌질한 위안뿐입니다. 하지만 그 운빨이지라는 독설 대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물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피땀 어린 경험과 네트워크라는 실질적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질투는 당신 앞의 문을 박살내고 존경은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보세요. 거울을 보듯 아주 뼈아프게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씁쓸한 위안을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이 지독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나는 깨어났다 라고 적으십시오. 이건 단순한 댓글놀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을 조르던 낡은 가난과 결별하겠다는 처절한 피해 선서입니다. 숨지 말고 적으세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뒤에 숨어서 질투만 하다 인생을 끝내실 건가요? 왜 당신은 이게 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들이마시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는 비극적인 피해자 역할에 중독된 걸까요? 아주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물가가 미쳤다, 정치가 썩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며 입에 거품을 물 때 사실 당신의 마음은 아주 편안해집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남 탓을 해버리면 내 초라한 실패가 내 게으름 탓이 아니게 되니까요.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견디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면 알량한 자존심은 지킬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값싼 동정표를 받으며 소주 한 잔 얻어 마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얄팍하고 역겨운 위로가 당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단돈 100원이라도 채워줍니까? 당신을 이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가장 끔찍한 적은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도 잔인한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당신의 성대를 타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당신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역겨운 감상주의가 당신의 발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당신은 당신의 혀가 만들어낸 그 가련하고 비참한 지옥 안에서 평생 웅크려 살다 죽으실 겁니까?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7가지 잔인하고도 예리한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저 당신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한 듣기 좋은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이식할 차가운 수술칼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당신의 굳어버린 뇌를 강제로 깨우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당신의 입버릇이었던 절대 안 돼라는 그 끔찍한 단어를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영원히 처박으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의 뇌에 꽂아 넣으세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대신 그 벽을 부수고 나갈 무거운 망치를 찾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아직이라는 단 한 글자가 당신의 뇌에 불을 켜고 잠들어 있던 본능을 일깨울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역겨운 가짜 겸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당당한 인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작은 성과를 칭찬할 때 속으로 움츠러들며 황급히 손살에 치는 비겁한 짓을 당장 멈추세요. 당신의 피 속에 깊이 흐르는 그 지독한 열등감을 억지로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인정의 순간이 당신의 내면에 두껍게 쌓인 패배주의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만이 훗날 더 거대한 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무기는 타인의 지식과 인맥을 내 것으로 무자비하게 흡수하는 기술입니다. 아, 그거 나도 옛날부터 알았어라는 얄팍하고 구역질 나는 오만함을 버리세요. 저 인간은 그저 부모 잘 만나서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찌질한 시기심도 당장 버려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서 위산이 거꾸로 솟구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제발 나 좀 가르쳐줘. 대체 어떻게 성공한 거야? 라고 머리를 숙이세요.
당신 스스로 멍청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진짜 부자들의 은밀한 정보와 거대한 인맥이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5번째 무기는 비대해진 자아를 잔인하게 해부하는 객관화의 칼날입니다. 실패의 수렁에 빠져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책에 시달릴 때 잠시 숨을 멈추고 이렇게 소리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 혹시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려먹은 건 아닐까?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3인칭으로 부르며 마치 남의 인생을 구경하듯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가짜 자존심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기꺼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얼음장 같은 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무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구체적인 숫자의 폭력입니다. 앞으로 돈 좀 모아야지거나 내년엔 진짜 잘해봐야지 같은 쓰레기 같은 다짐은 2번 다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런 흐리멍덩하고 나약한 소리는 당신의 뇌가 철저하게 비웃으며 무시해버립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무조건 300만 원의 비상금을 당장 통장에 꽂아 넣는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기한과 액수를 뇌에 강제로 쑤셔 넣으세요. 목표가 핏빛처럼 선명하게 지키는 순간 당신의 뇌는 살기 위해 역산을 시작하고 피 말리는 실행 계획을 기계처럼 토해낼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무기는 모든 변명을 단숨에 묵살해버리는 무자비한 행동 개시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나면 하겠다거나 가슴 뛰는 동기가 생기면 시작하겠다는 비겁한 헛소리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완벽한 순간 따위는 당신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를 꽉 악물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일단 지금 당장 닥치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행동하다 보면 저절로 피가 끓고 활력이 솟구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헛된 망상에 빠진 당신의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고 차가운 현실로 질러 나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당장 내일 벼락부자가 된다는 삼류 동화책을 읽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거울을 보며 긍정의 확언을 외치고 스스로를 세뇌한다고 해도 미쳐버린 서울의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쥐꼬리만한 월급도 내일 아침 갑자기 2배로 뛰어오르는 기적 따위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태생부터 불공평하고 경제 구조는 가혹하며 가진 자들은 영원히 당신보다 몇 발짝 앞서 나갈 겁니다. 그건 당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폭력이며 냉혹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비참하게 늙어가는 진짜 이유는 그런 거창한 세상의 폭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반경 1m 안에 당신 삶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억울하다며 매일 밤 싼 술잔을 기울일 그 아까운 시간에 당신의 뇌를 갉아먹는 그 패배자의 언어부터 당장 뜯어 고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시궁창 같은 인생을 단숨에 바꿀 생존의 3초 규칙을 뼛속에 새겨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까닭없이 질투하고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쓰레기 같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튀어나오려는 혀를 강하게 깨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는 겁니다. 그 짧고도 고통스러운 3초의 정적이 당신을 밑바닥 찌꺼기 인생에서 삶의 온전한 지배자로 끌어올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 3초의 틈새 동안 방금 제가 쥐어드린 7개의 시퍼런 칼날 중 하나를 골라 쥐고 당신의 더러운 입술을 철저하게 통제하십시오. 오늘 당장 기분이 고양되어서 배운 7가지를 모두 실천하겠다는 오만한 욕심은 제발 버리세요. 인간의 나약하고 간사한 의지력으로는 며칠도 못 가 절대 무너지고 맙니다. 방금 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 깊이 찔렸던 그 치명적인 한 가지 습관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당신이 영원히 내다버릴 낡은 말과 새로 장착할 날카로운 무기를 생생하게 적어내십시오. 이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다짐이나 흔해 빠진 댓글놀이가 아닙니다. 과거에 찌질하고 핑계만 대던 당신에게 스스로 선고하는 무자비한 사형 선고이자 피 튀기는 전쟁터로 나가는 출사표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고 늘 남들 뒤로 숨는 겁쟁이에게 허락된 눈부신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더럽고 부끄러운 밑바닥을 세상에 과감히 드러내고 활자로 맹세를 새겨넣는 독종만이 이 지옥 같은 가난의 늪에서 탈출할 자격을 얻습니다. 당신이 오늘 남긴 그 결연한 한 줄의 댓글이 10년 뒤 당신이 서 있을 미래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처절하고 진실한 당신의 핏빛 결단을 이 밑바닥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잔인할 만큼 뜨거운 건투를 빕니다.